친구가 떠났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친구였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어준 친구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친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고. 당신은 한 번도 내 이야기를 들어준 적이 없다고. 나는 당신에게 그저 편한 사람이었을 뿐이라고.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나는 좋은 친구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주 연락하고 만나서 밥도 먹고 여행도 함께 다녔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외로웠다고 했습니다. 나와 함께 있을 때도 혼자였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소중한 사람들을 잃지 않는 진짜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0대 중반의 한 남성분을 만났습니다. 아내와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평생 바람 한 번 피우지 않았습니다. 술도 담배도 멀리했습니다. 월급을 고스란히 집에 가져다 줬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도 열심히 했습니다. 스스로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환갑을 넘기고 나서 아내가 변했습니다.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함께 있어도 웃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 아무 일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뭔가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짐을 쌌습니다.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며칠이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살면서 나는 단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다고.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평생 당신을 위해 살았다고 항변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게 문제였다고. 나를 위해 산 게 아니라 당신이 생각하는 좋은 남편 역할을 한 것뿐이라고. 정작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힘든지, 무엇이 필요한지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40년 동안 아내의 이름을 불러준 적이 몇 번이나 되었는지, 아내의 눈을 제대로 바라본 적이 언제였는지, 아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가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전혀 다르게 느끼고 있었던 경험 말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간격을 메우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놓치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알아야 합니다.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첫 번째 비밀은 듣는 것입니다. 진짜로 듣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는 척만 합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이미 자신이 할 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자신의 경험과 비교하여 듣습니다. 그것은 듣는 게 아닙니다. 70대 초반의 한 여성분 이야기입니다.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착하고 순한 며느리였습니다. 20년 동안 시어머니를 잘 모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며느리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뜸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20년 동안 자신의 고민을 말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육아가 힘들 때, 직장 생활이 버거울 때, 건강이 안 좋을 때,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를 찾아가 이야기를 꺼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늘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나 때는 더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약하다. 참고 견뎌야 한다.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만 한 것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며느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그 시어머니는 후회합니다. 며느리의 말을 제대로 들어줬어야 했다고, 위로해줬어야 했다고, 공감해줬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며느리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듣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조언하려고 합니다. 가르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건
단순합니다. 그저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비밀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조언도 하지 마십시오. 해결책도 제시하지 마십시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으십시오.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30년 차였습니다. 관계가 너무 소원해져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사는 한 가지 과제를 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30분씩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라고 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듣는 사람은 절대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질문도 안 됩니다. 조언도 안 됩니다. 그저 들으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말하는 사람도 불편했고 듣는 사람도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변화가 생겼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꺼냈습니다. 듣는 사람은 상대방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해가 풀렸습니다. 마음의 거리가 좁아졌습니다. 지금 그들은 행복합니다. 단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줬을 뿐인데 말입니다.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두 번째 비밀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관계가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익숙함이 무관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60대 후반의 한 여성분 증언입니다. 남편이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은 성실했습니다. 바람도 피우지 않았고 돈도 잘 벌어왔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아침 밥을 차렸습니다.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셨습니다. 자식들을 길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역할이라고 여겼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아까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내가 아팠습니다. 더 이상 집안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남편이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아내의 병은 깊어졌고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제 와서 고맙다고 해도 아내의 얼굴에는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는데 이제는 그 말조차 와닿지 않았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떠납니다. 육체는 남아있어도 마음은 이미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떠난 마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슬픈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정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고맙다고 말합시오. 매일 말합시오. 작은 것에도 감사를 표현합시오. 밥을 해줬으면 고맙다고 합시오. 말벗이 되어줬으면 고맙다고 합시오. 존재 자체에 감사합시오. 어느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내에게 매일 아침 고맙다고 합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입니다.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매일 같은 말을 해도 질리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아내가 매일 다른 사람처럼 새롭게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뭐가 그리 고마우냐고. 매일 똑같은 삶인데.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도 내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히 고맙다고. 당연한 것은 없다고. 언제든 따라할 수 있는데 남아있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 할아버지 부부는 행복합니다. 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서로를 소중히 여깁니다. 비결이 뭐냐고 물으면 할아버지는 간단히 답합니다. 감사하는 것이라고, 그것뿐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세 번째 비밀은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진짜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함께하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자주 만나면 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나도 스마트폰만 보고 텔레비전만 보고 각자 할 일만 한다면 그것은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손자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주말마다 할머니 집에 갔습니다. 효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할머니와 대화를 나눈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할머니 집에 가면 소파에 누워서 스마트폰만 봤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손자가 올 때마다 기쁘지만 동시에 외롭다고, 같은 방에 있어도 말 한마디 나누지 않는다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손자는 통곡했습니다. 자신이 효자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할머니를 외롭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에게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함께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십시오. 텔레비전을 끄십시오.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웃으십시오. 함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사람을 곁에 두려면 자신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기대만 하지 말고 자신이 먼저 주어야 합니다.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존중받고 싶으면 먼저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은 거래대